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증시인사이드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트럼프 2기 수혜주에 대한 분석 3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시장이 11월 한 중하순 정도, 중순 이후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트렌드 관련주들,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전후복구, 조선기자재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우리 임종혁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외국인은 배제시켜 놓더라도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매수할 만한 매수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고객들의 자금을 가지고 전후복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업종만 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어떤 섹터를 찾냐 하면 트럼프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그동안의 트럼프 수혜주였다면 이제는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 즉 그 사이에서 비껴나가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게임주도 그런 형태이고요. 엔터주들도 바로 그런 어떤 모습에서 반사이익 수혜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낙폭 과대종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이나 네이버가 실적이 갑자기 개선이 되거나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의 실적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흐름 가운데 소외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반도체나 다른 업종, 조선 업종에 비해서 실적 성장률이나 증가율이 못 미쳤기 때문에 조금은 1등부터 10등까지를 나누었을 때 그런 섹터들은 9등, 10등에 차지하다 보니 소외됐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1, 2, 3, 4, 5등 하던 종목들의 매수 흐름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투자처를 찾다 보니 낙폭 과대 종목들, 못 갔던 종목들, 그나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엔터주나 게임주나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들이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에 따라서 50% 이상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난 이후에 수급이 오랫동안 유지된 다음에 방송에서 매스컴을 타고 또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죠. 만약에 오늘같이 이렇게 게임과 엔터가 올랐는데 상승하지 못한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를 다루게 되면 사실은 시청률 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실적을 분석해 보니 내년으로 봤을 때에 내년의 어떤 흐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괜찮겠다라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을 말씀드린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딱 사야 되는 그런 단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저희가 지금 1강은 11월 18일 날 자율주행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2강은 11월 25일 해저 케이블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섹터 모두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 자율주행 섹터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었죠. 고순환매가 우주항공도 움직였는데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엔터, OTT 컨텐츠. 사실 마음 같아서는 OTT 업체들 요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임박하면서 12월 26일 날인가 오픈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들이라든지 또 중국 문호 개방으로 인해서 무비자로 인해서 여행주들의 흐름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엔터주들만 조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수혜주 분석 3강 엔터주. 엔터주는 일단 2025년 견조한 주가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견조한 주가 회복세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요. 시장 대비 그동안 2024년도에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못 올랐기 때문에 낙폭 과대인 가운데서 견조한 시장의 흐름 대비 주가 회복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트럼프 리스크 반사 수혜주라는 말씀 드렸었죠. 관세 폭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언급해서 우주항공 또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그런 합작이 된 그런 정책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건드리는 거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는 섹터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무비자로 인한 내용들, 그리고 문호 개방, 또 여기에 오랜만에 또 어떤 중국과의 교류 등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컴백, 사실 전 개인적으로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지만 SES하고 핑클 그 이후에는 잘 몰라요. 예. 저희 세대 때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라는 노래가 신작으로 나왔을 때 윤수일의 아파트를 리메이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이 두 개의 곡을 리믹스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요. 여하튼 뭐 꼰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바로 단어 써도 되는 건가요? 어찌됐건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BTS라든지 블랙핑크 완전체가 2025년, 2026년 이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또 한 번에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었고 업황의 우호적인 시장 그리고 투자금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엔터주들의 주가는 정말 약세였습니다. 와 진짜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오너 리스크 터졌죠. 뭐 하이브 주가 상장시켜놓고 방시형 문제 터지고 또 뭐 여기다가 뭐 등등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IP 앨범으로 인한 역성장으로 인한 실적 성장성 둔화가 우려됐던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하이브에 대한 산하 레이블 어도어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대 심리가 약화됐던 게 지난번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엔터 4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런 가운데에 검정색 선이 YG엔터입니다. 블랙핑크 때문이죠. 아마도 아파트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따라가는 종목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이고 가장 못 간 종목이 바로 이 회색 선인 JYP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 바로 예전에 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있긴 했지만 바로 이 JYP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주가 탄력도가 JYP가 제일 아직 못 간 실적 대비 못 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의 상승 원동력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엔터주들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화 상승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르는 성장 수혜주 그리고 긍정적인 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 반사 수혜주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관세 폭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섹터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기대감, 트럼프 공약 보편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부양에서 한한령까지 기대가 되고 또 7월 에스파 상해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텐센트와 디오이와의 파격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또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무비자 완화 그리고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회의 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예정 이런 것들이 또 중국과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3일 한중문화관광장관 회담 콘텐츠 활성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또 12월 달에는 부각되고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수혜주의 분석 3강 특강에서 엔터 5사의 연간 매출액 추이를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방송에서도 JYP하고 YG엔터를 말씀드렸지만 탑픽은 하이브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BTS는 절대적입니다. 예, 아줌마들도 많이 좋아들 하세요. 미국으로 공연을 보러 가기까지 하고요. 미국에서도 넘어오기까지도 합니다. 자, BTS를 비롯해서 하이브, SM, JYP, YG
디어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이 네이버 색상이 바로 하이브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SM, JYP 이런 순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영업이익까지도 계산을 해본다라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브고 그다음에 JYP가 두 번째 영업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이 연예인들의 복귀 흐름들 한번 이거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BTS가 복귀되는 완전체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이브가 가장 좋은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재미로 저희가 보는 거긴 하지만 공개 특강에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개 특강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